자리 있으니까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중간에도 앉는 곳입니다. 네,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 혹시 자리 없으시면 앞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정시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또 학부모님들이 또 차량 때문에 좀 늦으셔서 지금 좀 시작을 하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담아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올라오실 때 보시면 4층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이 쭉 간다 여자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3층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무부의 부장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받으셔야 할 연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교육 정상화법 그리고 선행금지 부정청탁 금지 연수를 완성을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수는 학부모님들께서 받으신 설명회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이를 남보다 앞서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방기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제때에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별 조사도 선행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방과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행복한 제때 학습. 처음 한 말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의료육 정상화의 약속.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부정청탁 금지 연습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에 담임 선생님을 찾은 진수업 선생님. 진수 오셨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안 된다고 쓰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저 정도의 비타오면 과연 받아도 될까요? 정답은 안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물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바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래서 참 관계가 더 틀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만한 직무관계를 위해서 3만 원 이하의 음식,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3만 원 이하의 음식 받아도 되냐? 정답은 안 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오실 때 또는 선생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가벼운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아들의 다음 주 일정이 생각난 진수 어머니. 태연 엄마, 저 반장 엄마예요.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우리 애들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랑 이렇게 한번 좀 넣어주려고 하는데, 네, 해주실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계좌번호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이 아버님. 네, 여보세요. 네, 저 회장 엄마예요. 네네. 제가 연락드린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음료수랑 햄버거랑 해가지고 좀 넣어줄까 하는데 어떻게? 왜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애들이 잘 지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회장 엄마 너무 힘드네.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아이고, 회장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주자니 조금 그렇고 안 주자니 또 그런 상황. 자,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안 돼요. 이것은 불법 찬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 찬조금이 뭐냐? 회장, 부회장, 엄마 또는 학부모의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나 접촉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모으는 것을 바로 불법 찬조금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학부모의 운동부 학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별 말씀을 당연한 거죠. 오늘 운동 연습 있었거든요. 잘해라. 우리 아들 운동이 끝나면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랑해. 네, 청렴한 세상 우리 모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한 번, 바로 청렴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회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학부모 연수 간단히 받으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례, 그리고 교직원 소개, 학교장 인사 말씀, 학교 교육과정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학부모회 임원 소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들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듣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대하여 설명.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교 부장선생님께서 부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실장, 학업진 이쪽으로 서시고, 실장.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최현석 교감쌤이십니다. 듬직해 보이시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부장님 경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또 특히 말썽쟁이 학생들을 소통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교감선생님하고 소통을 하시면 아마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는 99% 이상 아주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왼쪽에 계신 우리 박상수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제가 소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된 학교 건물입니다. 지금 이 실도 올해 지금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구축을 해가지고 새로 지금 단장한 곳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죠. 굉장히 최첨단으로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겨울방학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이 학교를 이 교실을 구축하시고 또 앞으로도 학교에 어떤 창원공사나 차양공사나 계속 해주시는 아주 부지런한 행정실장님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학부모님들께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했으니 두 분 박수로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교 교감 선생님께서 교무, 연구, 학생부장님과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 마이크 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자, 교무연구 학생부장님. 네, 좌측에가 우리 교무를 담당하신 이하영 교무부장님 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연구 마희야 부장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금지가신 학생부장님 고은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인사. 자, 1학년 선생님. 1학년 선생님. 네.
맨 좌측에 계신 분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신 1학년 1반 윤정우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다음 분이 사회를 담당하신 1학년 부량 선생님이시고 박현영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3반 선생님 음악 담당하신 정지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을 담당하신 윤성하 선생님이십니다. 자, 전체 차렷. 자, 인사. 감사합니다. 자, 2학년 선생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2학년도 4개 반인데요. 자, 맨 좌측에 체육을 담당하신 박종남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이시고요. 자, 2반 수학을 담당하신 김순선 선생님. 3반 선생님이신 국어를 담당하신 정태성 선생님. 우리 과학을 담당하신 홍경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마이크를 올려서 제가 자, 3학년 선생님 모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계신 선생님께서 좋습니다. 좌측에 계신 선생님이 1반을 담당하신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정보에도 능통하시고 임명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2반 담임 선생님이신 사회과 최은주 선생님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생기셨다고 이제 자칭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어를 담당하시고 학년부장님이신 정성훈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술을 담당하신 우리 4반 담임선생님 안혜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3학년 5개 반입니다. 그래서 5반 과학을 담당하신 우리 노미나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무위원과 학생부장님하고 각 학년 담임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교장 선생님의 인상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직접 대면해가지고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네,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거의 못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만 하게 되고 직접 대면은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서를 꽉 메워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반가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교 연영한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교 연영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교는 1946년 조선대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산하 각 학교들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조선대학교附属 중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광주 교육에 몸을 담으면서 광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학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올해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졸업생을 제74회 졸업생입니다. 74회 졸업생 135명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동문 누적 숫자는 3만 6천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든든한 전통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제가 23대 학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학교 현황을 보자면 지금 1학년 방금 조감쌤이 소개하신 대로 4학급 운영입니다. 104명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99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학이 계속 와가지고요. 전학 숫자가 계속 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 제한을 줍니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 지금 104명 하고요. 2학년은 4학급입니다. 103명입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은 5학급입니다. 130명, 123명. 그래서 총 330명 학생들과 교직원, 행정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약 50여 명이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2023학년도 조대부중 교육과정 설명회의 날입니다.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실제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학습 내용과 생활 경험의 조직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경영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기본 내용은 저희들의 본교가 교육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비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세부 방침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 과정이 그냥 저희들이 계획만 수립한 것 갖고 되진 않습니다. 이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의견을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그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 활동의 전체적인 부분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시간 관계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가지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책자는 공교 같은 경우는 올해는 236페이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책자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학교 광주시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오늘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머님들께서도 정작 학부모님들께서도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또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학교들도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 학교가 조대부중이 어떤 교육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서가 사실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의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화두로 2가지 중점 사항을 여러분들께,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보고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어머님들 들어오시면서 큰 평가들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저희 오늘 본교가 올해 저희들이 광주시 교육청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실력 향상 뒷고을 독서 자치학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받고 학교의 전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과 연계하고 관련된 독서 특색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전임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올해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독서뿐만이 아니라 토론 그리고 논술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볼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따 담당 부장님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실력학생 독서 자치학교로 아이들의 인문적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요새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문해력, AI 뭐 등등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8개 교과, 중학교가 전부 다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 2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학교는 그냥 운영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중점학교, 구축학교입니다. 그래서 구축교로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AI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어찌다 보면 어떤 문과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어떤 이과적인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같이 함양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중점 세부 사항을 잘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잘 들어보시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답을 조대부 중에 3년 동안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로 보자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사실 어린 나이 티를 조금 벗고 청소년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고학년과 중학교 입학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굉장히 사실 기쁜 일이죠. 설렐 수 있는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중학교 입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의 입장에서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설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들도 똑같겠지만 아이들도 아직 미결정된 진로 그리고 불확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눈빛을 그냥 저희들이 읽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쓰럽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근데 이런 마음을 이런 학생의 마음이나 학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조대부중 교육공부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들어서는 직원들이 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 이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 교육의 슬로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광주 교육의 제가 힌트 드릴까요? 축약하면 단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교육이겠죠. 이게 광주 교육의 슬로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중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자 전 교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학교, 더 좋은 조대부중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할 테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면 여러 학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잘 성장시키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 학교 교육과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무기획부입니다. 교무기획부는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설명의 자료집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현황입니다. 학교 편성이나 학생 현황은 교장 선생님께서 방금 안내해 주셨고요. 담임 선생님들 소개도 교감 선생님께서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직원 학교 연락망인데 대표 전화만 명시했고 나머지는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에 탑재되어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과 시정표입니다. 이거는 1학기 시정표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지금 5, 6교시 월화수목에 자유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금요일에는 5, 6, 7이 각각 1, 2, 3학년이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7교시와 목요일 7교시는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빛고울 다 같이 프로그램과 방과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3학년도 교육과에서 평점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학기별 어떤 교과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또 얼마큼의 시간을 배우게 되는지 참고해서 보시고요. 1, 2, 3학년 동의 1156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오늘 달력도 받으셨지만 달력에도 연간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험 기간이라든지 수행성과 마감 시기 그리고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거기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빛고울 다 같이 프로그램 수업입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초학력 대상 학생들이 받는 기초학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 기획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 안전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부장 보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 보러 오신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아주 짧게 몇 가지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잘 믿으려고 합니다. 저 지금 학생부장 총 7년째고요. 저희 학교에서 4년째 지금 내리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주변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또 학생부장 하냐? 라고 물어보면 네. 그러면 반응이 딱 두 개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너 뭐 죄졌냐? 이 두 가지 반응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누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장들을 뭐 이런저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주면서 최대한 학생부장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지만 결국 학생부장이 가장 어려운 점은 학부모님들하고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시가 날이 서 있고 그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7년 동안 학생부장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달은 점들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학교폭력 얼마나 심각한지 드라마로 보고 계시죠? 네, 또 글로리마 이런 거 그리고 또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민족나는 거 뭐에 우리 그 정순 하시는 분들 막 하고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고쳐져야 된다, 많이 많습니다. 정말 학교폭력은 이제 뭐 거의 부모가 고위직 검찰 간부 정도 돼야 학교폭력을 해도 괜찮은가 봅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거론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급적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려면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학교 생활에 좀 불편한 점이 없느냐, 학교 생활하면서 누군가 괴롭히거나 어떤 너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자주 물어봐 주시고 담임선생님과도 많은 교류와 소통과 해 주시면서 자녀에 관한 학교 생활의 문제점들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들은 결국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어떤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하나, 말 하나, 어떤 SNS상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제 얼굴을 안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그 학생들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은 지금 아이들은 미성년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생각이라든가 가치관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 순식간에 어떤 감정의 어떤 기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의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가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사안을 처리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결국 그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안 처리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감정 노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학업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영향들이 미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되면 평상시에 같이 장난도 치고 밥도 먹고 뭐 주말에 시내 나가서 같이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영화 보고 했던 친구 간의 관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학교폭력 담당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모님들 앞에 좀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를 안 만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아이와 상담 또는 부모님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하셨으면 이거는 제가 실무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물론 내 자신 일이니까 내 소중한 내 자녀의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물론 내 아이도 미성년이지만 상대방 아이도 굉장히 미성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지도하고 교육하고 아이들을 고쳐나가고 아이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시거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조금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도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문제로 변질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자식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담당을 해보면서 문제가 커지면 결국 내 아이가 상처, 내 제자들이 상처를 받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아이들끼리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어떤 상처를 보듬고 감싸 안으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저는 양측의 어떤 입장들을 수합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서로 이렇게 관계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서로 이제 상처를 회복하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학부모님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저한테 진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고 이게 대충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고요. 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내 자녀가 상처받는 길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자녀이지만 또 내 상대방의 자녀도 부족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부모님께서 객관적이고 조금 중립적인 관계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중간에서 양측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말해서 이런 마음,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절대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교육청으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많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학교 폭력은 건전하게 좋아요. 미연에 예방하시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세상에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들처럼 젊고 유능한 담임선생님들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정말 저희 학교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지도하고 계시고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 이야기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믿고 따라가 주십시오. 담임선생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믿고 노력해 주시고 내 자녀가 정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교폭력 문제는 쉽게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없다. 단순히 아이들 사이에 감정적인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쯤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는 수상수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상담교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보시고요. 네, 제목이 청소년 생명 정돈 및 자살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39쪽이요. 39쪽. 맞는데? 맞죠? 네, 39쪽. 39쪽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정부, 시교육청, 각종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긴급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내용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게요. 청소년 자살의 특징. 갈수록 청소년 자살 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증가하고 있고요. 충동성이 강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소년 각자 나름대로 분명한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게임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오방자살, 동반자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지금 체크리스트 같이 한번 보시게요. 여기 총 14개 항목이 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확인하시게요.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온다. 수업 시간에 자주 졸거나 딴 생각을 한다.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부단지가 도태 결석이 많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표정이 어둡고 울적해 보인다.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 보이거나 쪄 보인다.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비행동을 한다. 최근 가정 문제 또는 학교 문제를 경험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14개 항목 중에 그 밑에 적어져 있죠.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담임선생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부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표시되어 있는 밑에 아래서부터 4개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항목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역시 말해 주시면 정성껏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0쪽으로 넘어갈까요? 자살 경우 알림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청소년 자살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게 총 10개 항목 나열이 있는데요. 제가 읽고 있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그리고 가정에서 대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에 대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논쟁이나 비판이나 추로 설교, 조언 같은 것은 삼가해주세요. 부모님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을 자녀를 향해 주세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7개의 개념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4개 항목 읽고 나머지 3개 항목 읽어주세요. 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녀를 대한다. 두 번째, 자녀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자녀와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이어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저도 청소년 자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서 인성 창제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 인성 창제부장 윤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북 세상만 통하다 이거 앞에 글자만 합치면 북세통 저희 페스티벌 이름입니다. 독서 페스티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독서 교육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독서 교육을 시작한 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독서 동구청에서 책을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책을 구매를 해서 학급에 학급 독서 문구, 학급 문구를 만들어 놓다 보니 아침 자습 20분 동안 그 책을 읽게 되고, 독서 20분 시간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 얼마 20분 읽어갖고 책이 뭐 얼마 못 읽을 텐데 그거 갖고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저희는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독서를 한번 시작하니까 그 책의 뒷내용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읽게 되고, 학교에서 뭐 애기치 않게 자습 시간이 주어진다. 그때도 애들은 독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년 1년 동안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독서의 양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애들이 많은 책을, 우리 보는 데서는 요거밖에 안 읽었는데 이렇게만 읽었나 하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또 독서가 단순히 아침 자습 시간에서 끝나지 않고 교과 시간으로 이어져서 교과 선생님들이 똑같은 책 한 권으로 전교생들을 1학년 전체를 읽히고 2학년 전체를 읽히고 교과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독서에 지겨워질 정도로 작년에는 저희가 독서에 씨를 뿌렸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하게 된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침 독서 시간에 저희 공부하거나 숙제 못합니다. 공부와 숙제는 그때 아니고도 충분히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독서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책에 집중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옆에 펜 하나도 안 놔놓고 꼼짝기 책 하나만 딱 놔두고 독서하다가 생각나는 문구나 이런 거 기록할 수 있는 책, 저희 요런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꼼짝기 책이라고.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는 그것만 놓고 독서에 집중을 시킨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린 씨앗이 올해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저희 학교가 독서 자치학교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뭐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엄청 열심히 가르치시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조대 여고, 조대 부고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저희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영어 수학은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노력하면 되는데 국어 공부 절대 올라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독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모든 과목에서 장문의 지문을 읽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수행평가 과정에서 내 생각을 쓰고 탐구 과제를 풀어내는데 독서 능력 부족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어휘력 부족, 사고력 부족이 고등학교 계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고, 사실 고등학교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 죽으라고 시킬 게 아니라 놀려야 돼. 그리고 딱 독서만 시키면 돼. 이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해들이 모여서 저희 학교의 독서 교육을 이렇게 이어오도록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독서 달력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안에 학사 일정이나 그 다음에 시간표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독서 자치학교 덕분에 교육청 지원 돈으로 이러한 독서 달력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안에는 이러한 학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달마다 추천도서, 그 다음에 학사 일정, 그 다음에 평가 일정, 그 다음에 이러한 본의 시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는지,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년과 다르게 독서 관련 대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우리말 겨울비나 다독상, 독서 토론대 이러한 것들이 올해 많이 있었던 것은 작년에 어떤 뭐 독서의 노력들이 올해 이런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교의 독서 교육을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인 독서.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 시간에 읽히는 책들입니다. 이거는 반 전체 아이들이 같이 읽고 활동을 하는데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로 피그 대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이 구역에서 저희 학교의 대표 학교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되게 수업을 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영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목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이 세계기도 애들 외우는 모습 많이 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계기도 암기시키는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맨날 모래알은 피리하면서 암기고 외우고 다니고 제가 그 장본이다 보니 교과 시간에 지리 관련 독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기 저희 1학년에서는 이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책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올해 저 같은 경우 독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퀴즈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OX 문제 또는 도전 꼴투표 문제를 아이들이 출제를 하고 그걸 모아서 퀴즈 대회를 엽니다. 그런다든가 독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저 사회과에서 1년에 2번 독서 토론을 하는데 올해는 시사 토론이 아닌 독서 토론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제가 계획하고 있는 독서 토론인데요. 여기 보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기 있는 이 작가분이 박준영 변호사라고 여러분 재심 변호사로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을 저희가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 책 말고 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다. 이 책을 읽고 제 강연을 들어달라 해서 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1, 2, 3학년이 공이 수업 시간에 이걸로 밤마다 토론을 전개하고 우수 토론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학교 토론대회를 1, 2, 3학년 학생들이 같이 토론대회를 한 다음에 이 작가 초청을 저희 국세통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초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연계 수업이 대회 시상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결과로 작가 추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페스티벌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간 독서입니다. 학교 주변에 독서 환경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첫 번째로 시행한 것이 책 속 고성 문장 공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들들 가방에 이 공모전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이 나갔을 겁니다. 학교 곳곳에 이런 좋은 책 속 글귀들을 공모해서 이렇게 새겨 넣어보고자 사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안내문을 보시고 공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을 통해서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래서 독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갈 가정통신문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문고입니다. 자, 지금 교실로 가시면 교실 뒤에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 반도 있지만 아직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기부해 주셨던 책들이 또 본인들한테 다 돌려주고 해서 많이 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들은 작년에 동부청에서 제공해 준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반에 혹시 독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올해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은 다 읽었어요. 애들은 읽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좋은 책들을 이렇게 한 권씩 보내주시면 교실 안에 이러한 책들이 있어야 책을 가까이에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교실 안에 비치하는 독서들인데요. 어휘력을 키우는 속담이나 어휘, 여기 보시면 900명 중에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은 10월 달에 우리말 교육에 대해서 바탕이 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수업에 반영을 하시기 보이십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독서 토론 교실인데요. 지금 이 사진 속의 모습은 저희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교실을 독서 토론실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이 2학기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좀 더 갖춰보려고 독서 토론실 그다음에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뭐 심지어 만화책 같은 것도 독서 만화 이런 거 뭐 위인정 만화라도 이런 거라도 와서 편한 자세로 누워볼 수 있는 편한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독서 토론실을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체험인 독서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책이 이 꿈찾기 책인데요. 이 책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독서를 하고 이 뒤에 보시면 이거 서 있는 친구들은요. 지각해가지고 서서 독서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지각한 친구들한테 벌로 이 꿈찾기 안에 있는 어휘력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1시간 하고 가 뭐 이런다든가 요러한 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벌도 독서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 꿈찾기 책 안에 아이들이 매일 독서를 하고 조금씩 기록해서 기록하는 책들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아침 독서 3줄이 하루를 시작하는 독서 활동이고요.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독서활동 시스템이라고 아래 하단에 일이 들어가면 독서활동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읽은 책을 독후록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걸 다 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애들을 컴퓨터로 데리고 가서 직접 또 쓰게 합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학교 홈페이지 가입이 돼야지만이 들어오실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가 어떻게 올려졌는지 본인의 아이들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꼬을 독서 마라톤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아까 거기 홈페이지에다 가입한 내용을 독서해서 여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여기다 올리시면 완주증도 받고 요 내용이 또 학교 홈페이지 학교 그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활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꿈찾기 책 안에 있는 어휘력들입니다. 한자 성어, 어휘, 속담 이런 것들을 퀴즈처럼 마치게 쉽게 재밌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국어 선생님이 또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셔서 어휘력을 키우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저희 독서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송, 공모전이나 시상, 뭐 다독상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여러분 달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시상도 하고 상품도 주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독서 동아리입니다. 영어 동아리, 그 다음에 뭐 국어 독서 토론 동아리, 그 다음에 여기 자율 동아리 중에 책 만들기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는 국어 세 선생님들이 같이 책을 만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저희 국어 선생님이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책을 읽어줘요. 책을 읽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틀어요. 그래서 애들이 눈으로 그걸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단체로 같이 읽는 거예요. 너무 그게 효과가 커서 국어 선생님이 대추천을 하시는데 이런 오디오북을 만드는 걸 이 자율동아리 별빛밤이라는 동아리에서 직접 이 책을 오디오북을 만들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요즘은 유튜브에다 이런 오디오북을 만든 것을 올리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활동들이 이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셔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인데요. 저희 여러분 책자에다가 제가 독서와 인성이라는 인성교육 자료를 독서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하다 보면 인성이 향상이 되고 좋은 인성을 가지다 보면 내 아이의 최고의 경쟁력이 생길 거다라는 인성교육 자료를 좀 올려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 저희 아들들의 교육은 딸은 또 다릅니다. 아들들의 교육은 아빠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책을
아빠가 같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아빠랑 토론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도 좋은 독서 환경이지 않겠냐.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좋은 책을 읽게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데리고 가서 책도 한번 사주고 도서관 가서 책도 좀 골라준다면 더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저희 학교의 노력과 함께 해줄 수 있다면 독서 교육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부입니다. 일단 지금 조금 준비 과정이 있다 보니 잠깐 중간에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오실 때 중앙 현관을 통해서 올라오셨을 텐데요. 가실 때 담임선생님과 면담하고 가실 때도 중앙 현관을 통해서 나가시면서 지금 신고 계시는 바씨는 그쪽에다가 버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과학부 임명길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하면 우리 되게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요새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AI 사방에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랑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요새 인공지능이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한 주간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그걸 가장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냥 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주 유명했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에 빗대서 정말로 지금 AI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저 그냥 모방만 하던 그런 AI였는데 지금은 저희 막 사방에서 뭐 GPT 챗도 하셨을 것입니다. 직접 생성형 AI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생성하고 요약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나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위기의식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같이 좀 더 먼저 움직여 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I 선도학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AI 선도학교는 또는 AI 교육은 23년에 도입, 24년에 내실화, 25년에 더 정착해서 더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한 발 빠르게 작년부터 저희가 AI 팩토리 구축학교를 신청해서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공간과 이 옆에 공간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 예산으로 교실 하나를 좀 주겠는데 저희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3개의 공간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실로 해서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공간이 3개의 공간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첨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6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3년에 선도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1억 3,250만 원이 또 오게 돼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감성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수업을 이루어지는데 더 정착했다면 또 아이들이 좀 동아리방이나 아지트처럼 정말 가고 싶고 자기들 거기서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또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AI 선도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크게 한번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막연하게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뚫고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모두가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로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집중을 해서 지금 왼편에 보면 기존의 컴퓨터실이 그 모니터가 다 서로의 단절이죠. 그냥 과제만 하고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노트북 기반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저렇게 뭔가를
노트북을 꺼내서 하고 평상시에는 저 뒤에 소파에 가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옆에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좋아졌는데 그리고 지금 일반 교실이었던 공간을 지금 이런 식으로 AI 팩토리 융합실로 지금 이 사업이 창의 융합 사업이라서 AI 팩토리 창의실 그리고 여기가 융합실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캠프도 하고 또 이 화면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여기서 보기도 하고 수업도 정말 더 생동감 있게 애들이 정말로 막 좋다고 올해 아이들은 처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게 올 때마다 계속 오고 싶다고 좋다고 환호를 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제가 영어 과목인데 영어 팝송을 듣더라도 정말 생생하게 듣고 가사가 옆에 보이고 그래서 막 서로에게 소통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네. 그래서 지금 AI 하니까 가장 핵심적인 과목들이 일단은 정보 과목이 될 것이고 수학, 과학 과목에서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지금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융합적으로 이제는 AI가 어떤 한 과목이나 어떤 특정한 교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접목해서 그래서 우리 아직 초반이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접목을 해서 AI 그런 코딩을 이용해서 지금 AI 수학 같은 경우는 옷 티셔츠에다가 자기들이 도안해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자기가 직접 입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정보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학기 수업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코딩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교과에서 지금 AI 미술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간단히 해봤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AI에게 이게 뭐다? 그래서 말 타고 있는 소년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저렇게 실사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걸 경험해보고 또 자기들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도전해보고 이렇게 직접 그리고 이제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챗 GPT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또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라서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올 1년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풍성한 자료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심화된 경험의 기회 AI 집중 캠프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긴 하지만 또 저희 교사가 가지고 있는 또 저희들도 아직은 예전에 그런 경직된 교육을 받아왔고 저희가 아무리 열리려고 해도 아직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심화된 경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단한 코딩하는 것보다 또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지금의 AI 흐름에 대해서 더 깊숙이 고민해 보라고 그래서 캠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원자, 희망자를 모집해서 AI 관련된 더 심화된 도서를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또 독서에서도 또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또 AI 분야에서도 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모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줌으로 모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줌으로 하면 더 질문도 더 잘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해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계를 하고 참여하는 아이들 또 옆에서 같이 바라보고 질문하는 아이들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참여해서 더 깊은 고민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앞에 방금 발표하셨던 독서 또 지금 발표하고 있는 AI 상당히 상충될 수도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 같이 접목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다움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저희 교육 공동체가 합쳐서 힘을 합해서 같이 달려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이들이 뭔가 한다고 할 때 학원 가야지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학원에서 받는 그런 교육도 근데 지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지식은 정말 자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얻어내는 성취감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부모회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부장 강정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대부중 진로진학 상담부장 강정희라고 합니다. 학부모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3년 만에 학부모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3월 14일에 가정 통신을 통해서 학부모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 받기 시작해서 3월 22일에 마감한 결과 정말 우리 조대부 학생들 너무 지혜롭게도 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감사 한 분 너무 적절하게 한 분씩만 신청해 주셔서 무투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역시 조대부 학생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장님과 부회장님, 간사님 나오셔서 또 다 모셨으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회장님 이름은 김현아이시고요. 부회장님 이름은 김혜진 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님은 김정희입니다. 대표로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이번에 회장님이 학부모회장 기대합니다. 인사말을 준비하라고 해서 조금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그냥 학부모님과 학교를 잇는 그냥 소통의 그런 역할을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부장님과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로진학 상담 부장으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 시내에서는 지금 몇 번째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로교사 중에서 대학 입시와 고입을 모두 다 꿰뚫고 있는 진로교사 중 한 명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올 때 2년 차인데 학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우리 아이 진로가 정말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도 이번 교육 방학에도 2023학년도 정시 수시 워서 제가 채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께서 궁금하신 모든 진로 진학 정보는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발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과 다른 게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마당에
진로 진학 상담부라는 배너가 개설되고요. 거기에 학부모님 진로 소식지도 제가 늘 올릴 것이고, 그리고 진로 진학 정보도 올릴 것이며, 진로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령이 뜨면 날짜 클릭하시면 거기에 하시면 제가 먼저 전화 드리고 진로 상담 신청 받아서 학부모님 고민을 해결해 줄 테니까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 저도 이제 아들 둘 키웠거든요. 저의 두 아들은 다 성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 고3 담임을 20년 동안 하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긍정적이면 아이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교와 학부모님과 교사가 삼일치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참 잘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교 올해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다면 저희 학교가 또 독서가 또 특색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 독서 구두터기 동아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책도 읽으시고 토론도 하시고, 오셨을 때 진로 상담 들으셔서 또 진로 상담하시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니 많은 학부모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오랜 시간 동안 각 부서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나 일단 지금 저희가 입으로 생각을 했었던 고교 학점제 안내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담임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2학기 때 더 많은 정보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꼭 해주실 감사문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해주신 강사분은 본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이경수 선생님이십니다. 사실은 많이 아쉽지만 전문 강사분이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2학기 때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다시 뵙고 학부모님들께 좋은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본부교육지원청에서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 돌아다니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본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담임선생님을 새로 봐야 될 텐데요. 지금 2층은 1학년이고요. 3층은 2학년, 4층은 3학년 교실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 만나뵙고 가실 때 아마 이제 교실로 이렇게 입시를 하시면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 책상 이렇게 배치표도 다 나와 있어서 부모님들 자녀 자리 아마 앉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톡톡 말씀드리면 이 상담 기간 동안에 전화 상담이라든지 또 일부 개인한 상담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개인 상담은 다음으로 좀 미루시고 8시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